필수 성분이라고 핵심만 잡으시는 연습만 하시면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 같은 말이라는 점을 인식하시면서 계속 근데 이렇게 반복해요. 보는 거야. 볼 때는 이렇게 자세히 푸는 거는 첫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조금 더 빠르게 갈 수는 있으니까 오늘 제가 하는 말 잘 들어두시고 꼭 좀 다음 시간부터는 외워두신 상태에서 들으시길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자 가보겠습니다. 널리 퍼진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사이냐면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과 대중들 사이에요. 오늘날에 그게 어떤 두려움이냐면 바로 가족들이 붕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자 가볼게요. Much of that anxiety. 자 그러한 걱정의 많은 것들은요 발생되어집니다. 뭐로부터 발생되어냐면요, basic misunderstanding. 기본적인 어떤 오해로부터 발생되어지는 거죠. 자연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로부터죠. 그 가족들의 과거에. 그리고 뭐로부터 발생이 되냐면 lack of appreciation for its resiliency in response to broad social and economic changes. 자, 어떤 인식의 부족입니다. 이러한 널리 퍼진 사회의 변화, 널리 퍼진 사회적 경제적인 변화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의 인식 부족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 변하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가족의 본질이라는 거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필자는 지금 여러분들은 가족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다고 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General view.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일반적인 바로 가족들의 관점이 뭐였냐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어떠냐면요, 안정되고요,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기관이라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오로지 지금 조금 겪고 있는 겁니다, 변화를.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어떻냐면요, 실제로는 변화라는 것이 항상 특징이어 왔다라는 거죠. 가족의 특징인 거죠. 가족의 특징은 항상 변한다라는 거죠. 가족은 변해왔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 변해왔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간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독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복습을 하실 때 이렇게 보신 다음에 오케이,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구조 분석을 쭉 해보시고 모르는 단어 좀 정리하신 다음에 지문의 구조를 분석하시면서 오케이, 여기까지가 미스였고 인팩트를 뒤집어준 다음에 여기가 트루스가 나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주제가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되겠구나 하신 다음에 왜 1번은 안 되고 2번은 안 되고 등의 얘기를 분석을 하시면 복습도 끝입니다. 제가 복습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린 거예요.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2번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꼭 문제 풀고 오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들어가서도 한번 볼게요. 주제가 될 만한 게 뭐가 있나. 오케이. 사람들은 말을 한대네요.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생물학자들이 종종 이렇게 말을 한대요. 이 대절은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대놓고 여기 또 because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라는 게 보이죠. 여기 중요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중요할 수 있는 문장을 자꾸 표시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할 수 있겠네요. They say라고 또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there is also because라고 나와 있으니까.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또 안다고 돼 있죠. 우리 모두는 또 안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주제가 될 만한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럴 때 1번 문장처럼 가장 강력한 주제가 될 만한 포인트는 다시 기억해 두시면 역접입니다. 역접 대조의 연결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역접 대조의 연결사가 나와 있으면 다른 거를 주제로 볼 게 아니라 일단 거기부터 보시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역접의 연결사, 대조의 연결사가 가장 최고입니다. 그런 게 없을 때 이제 이런 거에 집중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but 뒤에부터 한번 볼게요. 이걸 해보는 거죠. Do we know enough about the sunlight that warmed them? 우리가 아냐는 거죠. 충분히 아냐는 거죠. 뭐에 대해서냐면요, sunlight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데워주고 아냐는 거죠. 충분히. 아니면은 소일에 대해, 토양에 대해 아냐는 거죠. 그 토양은 어떤 토양이냐면 그들이 뿌리를 두는 토양인 거죠. 그 다음에 토끼, 그 다음에 lumberjacks, 벌목꾼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아냐는 거죠. 충분히 그들이 운이 좋아서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운이 좋은 그러한 벌목꾼들이나 토끼에 대해 아냐라는 거죠. 질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같죠? 그들은요, 수혜자입니다. hidden advantage, 어떤 숨겨진 이점들의 수혜자라는 거죠. 그다음 특별한 기회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다음 문화적 유산의 수혜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뭔가 수혜자라는 얘기가 정답이 되겠네요. 선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Success come through the disadvantage. 자, 볼게요. 여기 보니까 hidden advantages라고 돼 있죠. 주제 문장에. 그럼 disadvantages가 뭔가 안 될 것 같죠?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란 얘기예요. 공부하실 때. 그 다음에 영웅들은요, 나쁜 상황에서 태어났다. hidden advantage 아닌 것 같죠? 그 다음에 성공이라는 것은요, 발생됩니다. arises out of the accumulation of advantages. out of는 항상 여러분 from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로부터 발생이 되냐면 축적입니다. 이점들의 축적으로 발생되어진다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숨겨진 이점들이라고 말했으니까. 그 다음에 성공이라는 것은요, 개인들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거는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 상태로 왠지 정답이 3번이 될 것 같은데 여기만 읽고도 왠지 그런 느낌인데 라고 생각을 하신 상태에서 한번 진짜 읽어보고 나서 그게 맞는지를 체크해 보시라는 얘기죠. 한번 가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 강의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좀 더 많이 풀 거예요. 문제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생물학자들은 종종 말합니다. 뭐를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The tallest tree in the forest. 자, 그 숲에서 가장 큰 나무는요, 가장 큽니다. 단지 뭐 때문이 아니냐면요, 단지 그냥 이것이 가장 딱딱한 땅으로부터 자랐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나무가 가장 그냥 딱딱한 땅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장 크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목적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또한 뭐 때문이냐면 다른 어떤 나무도 막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의 햇빛과 그 다음에 그 주변의 토양.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햇빛을 막아주고요. 그 주변에, 죄송합니다. 요거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장 구조. 이렇게 쉽게 가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햇빛을 막아주고요. 그 주변의 토양은요,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토끼도요, 그 나무 껍질을 씹지 않고요. 어떠한 벌목꾼들도 이것을 자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자라기 전까지는, 성숙하기 전까지는 자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토끼들도 안 건드리고 벌목꾼들도 안 건드리고 모두가 안 건드리니까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나무가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갑니다. We all know that. 우리 모두는 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뭘 아냐면요, 이걸 아는 겁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요, come from hardy seed. 자, 어떤 딱딱한 그러한 그 씨앗으로부터 온다라는 건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필자가 말했을 때 당연한 거죠. 그래, 당연히 그런 애들이 성공하겠지.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아냐는 거죠. 바로 그것들을 대표줬던, 즉 막지 못했던 다른 어떤 나무도 그 햇빛을 막아주지 못해가지고 대표줬던 그 태양, 그 다음에 뿌리를 박은 토양,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정말 자르지 않은, 토끼나 벌목꾼들이 건드리지 않은 그러한 것들은 아냐는 거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성공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는 히든, 이러한 숨겨진 이점들의 수혜자라는 거죠. 그런 애들은요. 그 다음에 특별한 기회의 수혜자라는 거죠. 그리고 문화적 유산의 수혜자라는 거죠. 물론 얘네가 뛰어난 것도 있지만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 가지고 정말 가장 크게 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다시 가볼게요. 여러 가지 다른 이점들, 숨겨진 이점들이 합쳐져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단점으로부터 아니고요, 나쁜 상황으로 태어난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점들이 축적돼 가지고 발생된다.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숨겨진 요소들도 있다는 얘기를 필자는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실 때까지 이걸 보면서 뭔가 다양한 히든 어드밴티지 때문에 성공한 건가? 라는 거를 보실 수 있어야 정답을 3번으로 또 가실 수 있다는 거 정리해 둘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주제 문장을 찾는 연습 꼭 좀 해주세요. 앞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주제 문장이 여기고 일단 이걸 봤을 때 정답이 왠지 이걸 될 것 같은데, 그럼 한번 지문을 총제로 읽어보니까 오케이, 저기서 저렇게 깔아놨고 이렇게 주제를 까니까 이건 이런 내용이 되고 정답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한 문장 한 문장 구조 분석을 해보시고 안 되겠는 건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지문 분석을 하시면서 아 여기가 주제 문장이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 이런 거겠구나 해보신 다음에 선지로 가셔서 반드시 선지 분석을 꼭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문제집을 사가지고 한 5권을 풀어볼까요? 그러면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가진 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언어와 관련되는 문제를 풀 때는요. 철저하게 문제를 푸는 양보다요. 철저하게 질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요 100분 동안 200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요 100분 동안 20문제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답을 찍는 데 특화되신 분들이고 이분들은 그 지문이 어떤 구조고 이렇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분들이 감이 훨씬 좋아요. 훨씬 더 감 좋게 답을 찍으십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분들은요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답을 찍을 수가 없어집니다. 조금만 페이스가 말려도 바로 다 말리게 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공무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문제를 보셔도 제대로 보셔야 당락이 결정되는 어려운 문제에서 그 힘이 비칠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꼭 좀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 문제를 양측으로 막 푸는 거 그건 언제냐면요. 방법이 확립돼가지고 이제는 정말 적용만 하면 되는 그 순간에만 양치를 하는 거지 지금 방법을 확립할 때는요. 200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20문제를 정말 정확히 분석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 되실 겁니다. 답의 근거를 찾고 지문을 분석하고 구조 분석하는 게 여러분들 정말 더 훨씬 더 빨리 가는 길입니다. 많이 해야 잘한다는 생각 버리세요. 제대로 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까지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끝나자마자 바로 뒤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랑은 또 다음 시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